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안 될까? 나는 내 분야에서 지식도 뛰어나고 기술도 좋은데 왜 가난한 거야? 나보다 별로인 애들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정말 운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예술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주변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제 분야에서 나름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은 계속 쌓여가는데 기회는 오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실력이 한참 뒤처진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해답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수제버거집을 차린다고 한다면 맥도날드보다는 맛있게 차릴 자신 있지 않나요? 저도 햄버거를 좋아해서 수제버거집을 자주 다니는데 대부분 맥도날드보다 고급지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수많은 수제버거집보다 맥도날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일까요? 맥도날드는 탁월한 사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수제버거집에 비해 맛은 평범할 수 있지만 먹을 만한 햄버거를 잘 팔고 좋은 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배달하는 서비스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단지 햄버거만을 맛있게 만드는 데에만 치우쳐 사업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햄버거의 맛은 대기업을 앞설 만큼 탁월하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하시는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식과 실력을 갖추시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돈을 못 버는 것은 당연하겠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것 때문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가다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햄버거를 팔고 배달하는 기술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예술작품을 어떻게 하면 뛰어나게 만들까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내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활동해 나갈지는 고려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보다 먼저 성공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데 먼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답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과 현 사회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일터에서는 전문화라는 개념이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어렸을 때 장래희망 적으라고 하면 거의 다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처럼 전문직 사자 직업이 대부분이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면 화가, 음악가, 운동선수처럼 한 분야만을 깊게 파서 장인의 경지에 오르는 직업을 선호하죠.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직업등급표를 보면 상위권은 사자 직업 전문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권으로 가면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햄버거를 만드는 기술에만 치중하여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도로 전문화될수록 더욱더 깊은 함정에 빠져 전문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전문성에 의존하면 왜 안 되냐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 보셨나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처음부터 마법사는 아니었죠. 그는 천재적인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손을 다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수술을 못하게 되면서 직업도 잃고 여자친구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폐인처럼 지내다가 손을 고치러 간 어느 사원에서 마법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영화라 히어로가 되었지만 현실이라면 그대로 폐인처럼 지내지 않았을까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퍼포먼스가 좋았던 선수들도 단 한순간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고도로 전문화될수록 깊은 함정에 빠져 전문성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오는 사업가 부자 아빠는 한 분야에 올인하는 것보다 많은 분야에 대해 조금씩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든 분야를 찍먹해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세일즈와 마케팅이라고 말합니다. 판매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판매하는 능력은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객이든 직원이든 상사든 배우자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글쓰기, 말하기, 협상하기와 같이 의사소통 기술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강의를 듣고 교육 자료를 사는 등 꾸준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요즘 AI가 발전되면서 위협받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결국 한 기술에 의존하는 직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가 아무리 발전돼도 결국 소비하는 대상은 인간이죠.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은 인간의 욕구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있기에 아무리 AI가 발전되더라도 꼭 있어야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받은 교육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고도로 전문화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도로 전문화가 되면 한 가지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와 닥터 스트레인지의 예시를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정작 봐야 할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햄버거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할 게 아니라 잘 파는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세일즈와 마케팅같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실패담과도 거의 일치하여 영상을 만들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원하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